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의 신세비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산재보험 패널 조사가 저한테는 좀 되게 인연이 좀 깊은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조사가 저희 공단에 시작이 됐을 때 이거를 수행할 연구원을 채용을 해서 제가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조사고요. 제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희의 중요한 행사를 하나 홍보를 하고 저는 이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 학술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산재보험 패널 조사가 10주년을 맞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진행을 할 건데 6월 2일 금요일 날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어보시고 좀 재밌다, 여기 좀 궁금한데 이러면은 다음 주에 상공회의소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산재보험 패널 조사와 그 활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산재보험 패널 조사를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산재보험 패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패널 조사를 알기 전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이라는 게 많은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보험 중에 이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좀 더 익숙하실 텐데요. 산재보험 왜 익숙하지 않냐?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가 산재보험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분들에게 이제 일을 하다가 사업장에서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제 뭐 일을 하다가 뭐 어디서 뭔가를 맞아서 내가 다친다거나 혹은 뭐 가위질 하다가 뭔가 잘린다거나 하는 이런 재해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를 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이 근로자들의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의 재활이나 사회 복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산재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보험들 중에서 산재보험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이제 받아서 이제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해나 실직, 그다음에 체불, 도산, 퇴직 이런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산재 보상, 재활 지원, 의료 지원, 노동자 복지, 퇴직연금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제가 일하고 있는 근로복지연구원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거나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곳이 근로복지연구원입니다. 산재보험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험 가입자가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주가 그래서 보험료를 저희 공단에 부과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재해가 발생을 하면 산재 노동자가 저희 공단으로 그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 급여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 산재보험 급여는 좀 여러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양급여는 다치고 나서 발생한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부분이고요. 휴업급여는 다친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급여는 다치고 나서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 그 장애가 남는 경우 저희가 장애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판정을 받은 분들한테 지급되는 장애 일시금이나 연금, 이 산재보험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간병급여나 사망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가 있는데 저희 산재보험 패널 조사에서는 휴업급여랑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이거는 행정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문항에는 있지만 실제 이 데이터들은 행정자료라는 걸 조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재보험 패널 조사를 그러면 왜 시작을 했냐? 저희가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이 재해가 발생하는, 그리고 이제 재해를 당한 이 근로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 노동자가 재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산재 노동자의 그런 현실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산재보험 패널 조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에서는 산재 노동자의 재해 전후 노동시장 이동, 그리고 사회 경제적 특성과 같은 이런 변화들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산재보험과 산재 노동자에 대한 조사는 저희 조사가 유일합니다. 사실 노동 패널 조사에서도 산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실제로 3%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좀 결과를 보고 싶다, 현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산재보험 패널 조사를 활용하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왜 저희 조사가 가장 마지막 발표인가를 제가 이제 두고두고 보다가 보니 저희 조사가 가장 늦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이제 2개의 코호트를 현재까지 운영을 합니다. 한 코호트당 총 5번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코호트는 12년도에 치료가 끝난 재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호트는 2017년도에 치료가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18년도에 조사를 시작해서 22년 작년도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년도의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2개 코호트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코호트 조사랑 2차 코호트 조사가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1차 코호트를 운영할 때 저희가 표본 규모가 2,000표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상자가 작다, 사실 전체를 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그 중에 또 소수 특정 집단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0표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연구를 하는데 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좀 예산도 좀 추가로 받고 표본 규모를 늘려서 2차 코호트에서는 3,294명의 표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집단을 저희 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뭐 통계청 조사와 같은 이런 것들을 표본의 그 모집단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실제 갖고 있는 산재 요양 종결자, 치료가 끝난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표본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도 방문 면접 조사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 내용은 총 9개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재해 당시 상황이나 산재보험 정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재해 이후의 경제활동, 건강생활, 가구 현황, 소득, 소비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2차 코호트에 와서는 실제로 이제 산재보험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하고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문항들을 더 보강을 하려고 저희가 재해 현장에서의 뭐 응급 상황들, 응급처치 혹은 또 비급여 문항, 비급여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병원을 이동하는 전원, 그 다음에 재해 당시 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의 문항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표본을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장애 등급입니다. 왜냐하면 치료 끝나고 나서 장애가 남았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남았는지 이런 심각도를 보여주는 게 장애 등급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집단 안에서 보면은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판정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한 40%, 30%,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정책의 주요 대상은 장애 등급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의 비율보다 표본에서 좀 더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추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표본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재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공단에서 제공되는 그런 정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 모집단에서는 한 10% 정도 되는 것을 2차 코호트 와서는 한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표본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사 내용에서 포함하고 있는 범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재해 사업장에서의 이 사람 근로 조건들 그런 부분부터 다 포함을 하고, 그리고 재해가 나고 나서 이제 어떤 치료가 됐는지, 어떻게 보상이 됐는지,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 포함하고 있고, 실제 조사 시점, 유황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득은 어떻게 벌어들이고 있는지 등을 이제 조사하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이제 재해 전후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흐름은 이제 기본적인 개인 특성으로 구성이 되고,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공단에서 어떤 서비스를 안내를 받았는지, 혹은 개인적인 민간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C 영역에 가시면 재해사업장 영역인데, 이 부분은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고, 재해 발생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근로를 했는지, 몇 시간을 일을 했는지, 상용직으로 일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D 영역은 조사 시점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경제활동 유형을 갖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문항이고, 그리고 이 D 영역에 따라서 판별된 6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경제활동 유형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일자리 이력 부분은 그러니까 현재 일자리와 그러니까 재해가 끝나고 난 일자리부터 현재 일자리 사이의 일자리를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혹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득 조사하고 가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게 됩니다. 저희 조사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조사 대상자분들은 그 전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다쳤기 때문에 경제활동 유형을 분류할 때 조금 다른 일반적인 그 경제활동 유형과 하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원직장 복귀자 혹은 타직장 복귀자, 재취업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산재 환자가 이제 그 조사 시점에 일을 하고 있으면 일단 취업자로 분류가 될 거고요. 취업자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거고, 그 외에 이제 내 사업을 하는 혹은 가족의 사업을 돕는 이런 무급가족 종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보통의 경제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데, 저희는 원직장 복귀 여부를 한 번 더 봅니다. 원직장 복귀라고 하면은 제 사업장에 다시 복귀했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사업장에 다시 복귀했는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사업장에 임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경제활동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게 저희 조사의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그 조사 흐름도를 보면서 영역을 한번 쑥 훑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사 내용은 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데이터를 이제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중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게 8만 명이나 되는 이 모집단의 전체를 다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표본에 가중치를 적용을 해야 나중에 이제 통계치를 산출할 때 전체 요양 종결자를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단 가중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코호트 때는 실제 이제 그 1차 코호트 때는 사실 저희가 그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계속 2012년도의 상황으로 현황으로 이제 산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2차 코호트부터는 이제 모집단도 좀 정보가 최신화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조금 조정을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이제 이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각자 그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SPSS랑 세스, 스테이탁, 엑셀 형태로 이제 데이터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도 통합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롱폼이랑 와이드폼 2가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수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 변수 말고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 자료들을 몇 가지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성이나 연령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과 좀 다른 부분은 근로기간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건 재해 당시 사업장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근로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애 등급에 대한 변수를 3가지 타입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가운데 6범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 공단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장애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활 서비스 이용 여부인데요. 저희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재활 서비스 중에서 저희의 조사 목적, 그러니까 이제 재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더 복귀를 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재활 서비스 그 중에 하나라도 이용을 하면 재활 서비스 이용자로 정의를 해서 재활 서비스 이용 여부 변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 서비스는 이제 사실 제공 목적에 따라서 직업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건 직업 재활 서비스가 되겠고요.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얼마나 더 잘 어울리는지 혹은 얼마나 심리적으로 회복이 잘 됐는지 그런 그 회복을 위해서 제공하는 재활 서비스 사회재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그 아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개별 재활 서비스 이용 여부는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안에서 그 표본 안에서 보시면은 한 10명? 뭐 개별 서비스별로는 한 10명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저희는 이제 제공 목적에 따라서 직업재활 서비스와 사회재활 서비스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또 제공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재해사업장에 언제 입사했는지 변수, 그 다음에 치료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그 관련된 변수고요. 그리고 재해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련된 재해 발생 연도 변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라고 하면은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근골격계 질병이나 뭐 이런 질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질병 변수도 있고 출퇴근재해라고 이제 출근을 하거나 혹은 퇴근을 하다가 재해가 당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 유형에 대한 변수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골절이냐, 삐임이냐, 뭐 절단이냐 이런 상해 종류에 해당하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다쳤는지, 눈을 다쳤는지, 손을 다쳤는지 하는 이런 상해 부위에 대한 변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 변수는 4가지로 제공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경제활동 유형에 맞춰서 변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공단에서 제공하는 그 산재보험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 휴업급여와 장애연금, 상병보상연금, 장애일시금 이 부분은 실제 조사표에 보면은 마치 조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할 테지만 이제 활용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하고자 이제 조사표에 넣어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행정자료라는 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수명 부여 규칙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 저희가 조사하는 문항이 거의 500문항에서 600문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변수명을 부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좀 규칙을 가지고 변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조사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뒤에 부분은 이제 그 언제 어느 차 연도에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뒤에 3자리는 주제에 따라서 이제 구분번호 3자리 번호가 부여가 되고 그리고 그 아래 하위에 세부 문항에 따라서 변수 번호가 또 구성이 되는 이런 좀 다소 긴 변수명이 부여가 되어 있으니 그렇지만 나름 규칙이 있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 활용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중치를 적용을 해야 실제 모집단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 표본은 장애 등급이 많은 사람들을 실제 더 많이 이제 과대 할당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보기 위해선 가중치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산재보험급여는 조사 자료가 아니라 행정 자료라는 부분이고 일부 조사 차수별로 문항이랑 보기값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애 등급이 중간에 폐지가 되면서 장애 등급으로 조사가 됐던 부분이 나중에 이제 장애 정도로 이제 저희가 문항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이용자 안내서를 제공하는데 거기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인데 실제 이제 재활 서비스 효과를 보는 연구를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재활 서비스의 대부분 이제 제공 대상이 장애 12급 이상, 1급에서 12급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활 서비스가 세부적으로 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대부분 12급 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군 설정하실 때 그냥 무조건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대조군을 좀 주의해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데이터 외에도 코드북 제공하고 기초분석 보고서, 이용자 안내서, 오차 분석 보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데이터 활용했던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좀 가장 눈에 띄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만족이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제 이후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직장에 복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뭐 심리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는 연구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직업 복귀랑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로 연구 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 사례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직업 복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직업을 복귀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15년도에 학술대 논문집에 잠깐 소개했던 결과인데요. 교육이랑 직업훈련이 직업복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이제 저희 재활사업 중에 직업훈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을 했던 거고요. 실제 1차 코호트에서 2개 년도 데이터 이용해서 분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점은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직업 훈련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집단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실제 밀취업인 상태였던 사람들 중에서 그 외 취업으로 표 9 보시면은 이제 그 외 취업으로 간 비율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 57%가 이제 그 외 취업으로 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43%를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업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복귀를 한 사람들이 받기보다는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부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환자들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직업 복귀를 많이 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봤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교육 훈련을 경험을 했을 때 당장 보시면 이제 사실 베타값을 보시면은 뭐 그닥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훈련이랑 저희 그 연차 시차에 대한 변수를 같이 이제 크로스해서 교우텀으로 봤을 때는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후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좀 직업 훈련에 좀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제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분석을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5년 차까지 다 추가로 분석을 했으면 더 많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동료 관계와 일자리 만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거는 숙명여대 이제 교수님이 올해 이제 발표한 연구 논문입니다. 그래서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료 관계랑 일자리 만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연구고요. 보시면은 이제 초기에 높은 일자리 만족을 보였던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도 이 만족도가 더 높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초기 동료 관계가 높을수록 초기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료 관계가 높아질수록 이후에 이제 동료 관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수록 일자리 만족도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동료 관계가 낮게 평가됐던 사람에 비해서 시간이 흘려도
초기치랑 유사한 일자리 만족도를 보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산재 근로자가 직업 복귀를 할 때 최초 동료들과의 관계가 향후 일자리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귀를 하면 초기에 동료 관계를 잘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언을 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도 제가 감히 이제 향후 과제를 이제 말을 해본다면 실제로 여기 있는 동료 관계랑 이제 일자리 만족도 이 관련된 이런 영향 관계만 이제 분석을 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사실 사업장의 조건이나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근로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영향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향후 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최근에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 연구 리스트들 그냥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